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의 악몽. 시간을 거슬러 약 5년 전 이맘때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흔히 말해 흉가를 한때 엄청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TV에 방송되었던 곳들도 즐겨 찾았죠.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을 몰랐었죠. 그게 착각 아닌 착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친구들 3명과 저까지 4명 이렇게 차를 몰고 소문난 흉가를 찾아갔죠. 가는 길에도 폐가나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꼭 들려서 건물 안을 꼭 들여다보곤 했죠. 하지만 뭐 귀신은커녕 개미 한 마리 안 보였지만요. 그러고는 다시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한참을 달렸더니 드디어 TV에 나왔던 흉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친구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그 흉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차의 라이트를 꺼놓고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드디어 들어가는 찰나 친구 두 녀석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남자 새끼가 겁이 그렇게 많아 한마디 툭 던지고 다른 친구 한 명과 그 흉가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흉가 이곳저곳 사진을 찍으며 구경을 했었죠. 근데 웬걸 TV에서 볼 때는 가볼 만하다 싶어서 왔는데 역시나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사진 찍던 친구놈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본 저 역시 달려나가는 친구 뒤통수만 쳐다보고 죽어라 뛰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온 나는 친구에게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말없이 카메라를 저에게 주면서 보라고 했죠. 그때 찍은 사진은 화장실 욕조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소복 입은 여자 형체가 우뚝 선 채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5분 지나서도 보고 10분 지나서도 보고 카메라 배터리 빼놓았다가 다시 켜서 보길 수차례. 하지만 그 사진이 처음 본 그대로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쓰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온몸 전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10분쯤 멍을 잡고 있었죠.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친구들을 태워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친구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저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론 다시는 흉가를 안 가겠다 다짐을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잠이 잘 오더군요. 그렇게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물을 들이키고 다시 누웠죠.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아까 겪은 일이 생각이 나더군요. 또다시 소름이 쫙 돋고 있는데 귀에서 뭔가 윙하더니 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몸에 힘을 마무리 줘도 소리를 마루리 질러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눈앞에서는 이상한 물체가 막 떠다니는 시츄에이션에 이미 온몸 땀범벅이었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눈을 확 감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궁금한 마음에 눈을 살포시 떴습니다. 그런데 TV에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소복 입고 눈가엔 다크서클에 입가에는 피를 쭉 흘리면서 천장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아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이젠 눈꺼풀까지 마비가 되었는지 감기지가 않더군요. 그러고 한 몇 시간을 그 귀신과 눈싸움을 했죠.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 누군가 내 몸을 막 때리더군요. 바로 우리 어머니 늦게 들어와서 늦잠까지 자냐며 깨우셨던 거죠. 그 바람에 저는 지옥 같은 그 시간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몸도 자유로워졌고요. 저는 바로 어머니께 어제 겪은 얘기며 좀 전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했죠.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아직 술이 덜 깼냐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대신 등짝을 인정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눈물을 훔치고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제 찍었던 카메라에 또 다른 이상한 형체가 잡힌 사진들이 속속 보이고 또 친구 녀석 핸드폰에도 사람 얼굴 형체들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같이 간 친구 녀석들 모두 가위에 눌려 밤새 고생을 했다더군요. 우연인지 아님 귀신의 장난인지 몰라도 그 후론 귀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믿게 되었고 흉가 체험은 지금까지도 꺼려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은 후 이상한 형체 귀신 같은 것도 가끔씩 보이고 가위도 자주 눌리고 그런답니다. 더운 여름 날밤 더위를 식히고자 저같이 흉가나 폐가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허약하시거나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그 친구도 역시 여름 이맘때
당시 그 친구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친구 여러 명이서 차 2대를 몰고 그 흉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도착한 친구는 일단 아무 말 없이 그 흉가를 한번 쭉 훑어보았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에서도 이슈가 되었었고 했기 때문에 무서웠었다고 하더군요. 그 찰나 한 친구가 무섭다며 차의 노래를 크게 켰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 흉가에 대한 규칙이랄까? 그런 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럽게 하지 말 것, 담배 피우지 말 것, 귀신에 관한 욕하지 말 것, 건물 안의 모든 물건은 건드리지 말 것 등등. 그러고는 그 흉가 앞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수다를 떨었다더군요. 그러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건물 안에 구경을 하자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더군요. 그런데 무서운 마음에 친구의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건물 구석구석 돌도 던져가며 구경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흉가 입구를 시작해 옥상까지 구석구석 내 집 마냥 휘젓고 다녔다고 합니다. 소문난 흉가라 뭐 하나라도 볼까 하는 마음에 왔었는데 그런 마음과 반대로 좀 시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얼마 후 늦은 밤이라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답니다. 친구들 역시 그래서 돌아가기로 하고 모두들 차에 타서 출발을 했답니다. 돌아온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자려는 순간 운전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해서 가는 길만큼은 안 자고 남자친구 졸리지 않게 계속 이야기를 하며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온몸에 힘이 풀리고 엄청 졸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며 고생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해 안 되겠다 싶어 노래를 크게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탄 친구들이랑 노래 맞춰 흥얼거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가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말 한마디 없이 운전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말을 걸었답니다. 오빠 왜 그래? 졸려서 그래? 왜 그래?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는 운전만 하며 말을 씹었답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했는데 말을 씹히자 화가 난 친구는 남자친구 어깨를 때리면서 야 장난하냐? 왜 그래? 그런데 또 말을 씹더라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난 친구는 남자친구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눈에 검은 눈동자가 없고 흰 눈동자만 뜬 채 운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니 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순간 안 되겠다 싶어 차 핸들을 잡고 확 돌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가드레인을 받고 차는 멈췄다고 합니다. 여고 그 충격에 친구들과 일행은 모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신이 돌아왔고 친구들과 일행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친구가 누워서 기절하고 있던 중 남자친구는 먼저 깨어 친구의 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몸이 뻐근하고 피곤해 병원 응급실에서 그날 밤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된 거냐며 이야기를 시작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눈동자 막 돌아가고 입에 개거품 물고 발작을 하던 남자친구는 어제 있었던 기억을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잠깐 졸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당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그 친구들 모두 병원 침대 나란히 누워 몸을 잡았다더군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며칠 입원 치료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귀신의 장난일까요? 저 또한 똑같은 흉가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 친구 역시 이런 일을 겪으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오싹합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날 밤 호기심에 혹은 재미삼아 흉가나 필가를 찾게 되시면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던 거 되도록이면 안 찾는 게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렁이의 저주. 내가 어릴 적에 하루는 이모가 굿을 준비하시는 걸 봤어. 이모가 주관하시는 굿이었는데 당연히 나는 나도 갈래를 외쳤고 따라가게 되었지.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는 이모를 따라 나서선 흑이 아재가 운전하는 차에 타곤 굿을 해야 하는 집으로 갔어. 요즘은 하도 소음에들 민감하셔서 주택가에 굿을 하는 걸 보기 힘들지만 그때만 해도 집에서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저택이었어. 말 그대로 저택이야. 멋들어진 돌담으로 둘려진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그 저택은 얼마나 집이 크고 터가 넓은지 난 속으로 와. 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까?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식구가 단출하더라고. 나이 많으신 노부부랑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기사도 하시고 비서 노릇하시는 집사 같은 분이셨나봐. 그리고 출가한 딸이랑 분가한 아들들도 와 있었어. 그리고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러 오신 동네분들도 꽤 많으셔서
이모의 굿을 도우러 오신 처사님들이나 제자분들과 이모들로 그 집의 넓은 잔디마당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내겐 다 이모들이었어. 자주 보다 보니 이모들과도 다 친했고 지금과는 달리 완전 귀요미였던 둥이는 이모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인기절정남이었지. 이모들은 내가 올 거에 대비해서 각자 내게 잘 보이려고 준비한 까까를 선물로 주시곤 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보이지 않는 공정거래가가 형성이 되더라고. 한 번 안겨주는데 까까 2개, 뽀뽀는 3개. 소중히 한 번 만지는 데는 까까 5개, 풀코스로 묶어선 할인가 적용해서 까까 8개 이런 식으로. 그중엔 내게 유난히 집착하시던 여인네가 한 분 계셨지. 내가 유일하게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중학생 나이였었어. 생각해보면 겨우 5-6살 차이밖엔 안 나지. 하지만 겨우 초딩 1, 2학년이던 둥이에겐 그때 중학생 나이인 누나는 너무 어른이었어. 그 누난 겨우 보아 데뷔 때 나이였으니 보아라 부르기로 하자. 누난 항상 내가 이모를 따라가서 보게 되면 내 보호자를 자청하셨고 내 손을 꼭 잡고 계셨거나 날 업고는 다니셨어. 항상 베이비시터의 대가로 나에게 무리한 뽀뽀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감사합니다. 잘못했겠지만 그땐 뽀뽀가 너무 귀찮았어. 내가 오징어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실컷 해둘 건데. 그날도 그곳에서 누나를 만나고 둥이둥이 우리 둥이를 외치시는 누나의 무리한 뽀뽀 10번을 들어 드리고는 누나랑 같이 굿 구경을 시작했어. 굿을 의뢰한 그 집 할아버지랑 가족들이 빌고 있는 가운데 이모는 굿을 시작했지. 그리고 이모의 몸에 할배께서 강림을 하셨어. 난 굿 구경 가선 안전했어. 굿 벌어지면 잡귀들이 많을 것 같지? 안 그래. 신령이 오시잖아. 일장이 출동하는데 셔틀들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모의 몸에 신령이 오시고는 이모가 아닌 이모의 몸을 빌린 신령이 얘기를 했어. 근데 오시자마자 완전 화가 나셔서는 굿을 의뢰한 빌고 있던 할아버지를 쥐잡듯 하시기 시작했어. 감히 누굴 시험하려 드는 기냐? 네가 정명천벌을 제대로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보구나. 터주신을 죽여놓고 속이려 들어. 빨리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할까. 빌고 있던 할아버지 얼굴이 당장 흑빛으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납작 엎드려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감히 시령님을 시험하려 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는 사람처럼 줄줄이 불기 시작했어. 그 할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꽤 크게 운수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셨어. 우리 이모랑은 모르시던 사이셨는데 뜨기 아저씨랑은 친분이 있으셨다고 해. 간혹 뜨기 아저씨께 사업상 조언도 받고 하시던 사이셨나 보더라.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께 연락이 온 건데 갑자기 집에 우환이 겹친다며 어쩌면 좋으냐고 아저씨께 연락이 왔고 아저씨는 직감적으로 본인 능력밖에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모께 얘기를 한 거였어. 이모는 이 얘기를 들으시며 처음엔 그 집에 굿을 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어. 모르긴 뭘 모르냐며 이유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건데 거짓말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더 이상 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신 거였지. 할아버지가 의심이 많으셨던 분인가 봐. 워낙 사입이 무속인도 많고 하니까. 무속인이 다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처럼 국가고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무속도 국가공인 무속인 1급, 2급 신내림 전문 자격증, 짝두타기 전문인 자격증, 진흥굿 전문 자격증. 뭐 이런 좋겠지만 무당의 능력이 진짜면 이유를 말 안 해도 다 알아내겠지.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꼼수를 쓰셔서는 딱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이유만 빼고 얘기한 거였어.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한 이유는 이래. 굿을 하기 한 달 전쯤 분가에서 살고 있던 큰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를 온 거였어. 손주들이 아들, 형제인 손자들이었는데 어른들이 집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동안 넓은 할아버지네 마당에서 뛰놀았고 한참 개구장이들인 이 형제는 뭐 재미난 거 없나 하고는 말썽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집 뒤뜰에서 장난칠 아이템을 득템한 거였어. 말썽 2인조가 집 뒤뜰에 갔는데 그때 돌담으로 된 그 집담에서 정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고 해. 이 구렁이는 애들을 봤는데도 유유히 햇빛을 쬐며 일광욕을 했나봐. 그러자 무서웠지만 이리 재미있는 던전을 그냥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애들은 몬스터 때려잡듯 구렁이 사냥을 시작한 거였어. 멀리서 유현진과 박찬호로 빙의한 이 말썽 2인방은 강석구 낙차 큰 커브, 싱커 등을 구사하며 구렁이에게 짱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구렁이는 이 투석전에서 오르지 않아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마른 거야.
그러고는 의기양양해진 형제는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자기들이 거둔 성과의 산물을 보여준 거야. 구렁이가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애들을 야단쳤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루비콘강을 건넌 뒤였던 거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을 뒤로하고는 미신이다 미신이다를 속으로 외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는 찜찜했지만 애들이 한 일이라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나마 마지막이나 잘 보내준다고 구렁이를 집 밖에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다고 해. 항상 얘기가 그렇듯 사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집안에 망조가 들기 시작했어. 사기를 당하고 운수업을 크게 하셨던 할아버지네 회사차들이 연이어 사고가 나고 며느리가 다치고 아들이 다치고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한 달 새에 다 일어난 일들이야. 이게 다 터주신 이신 구렁이를 격살한 죄라 생각하시고는 이모를 모신 거였는데 무당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왠지 모르게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하신 거였어.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할아버지나 말썽의 장본인인 형제 손자는 아직 무사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그만큼 중죄란 뜻도 돼. 차라리 일 저지른 사람이 처음부터 해코지 당하면 의외로 가벼운 벌인 거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주변이 다치기 시작했단 얘기는 이제 너 좆됐다 끝나려면 한참 남았다 온 집안 쥐시 칠 때까지 올킬 할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원래 이런 거 크게 칠 때는 일을 만든 사람은 맨 나중이야. 주위에 그 사람과 연관된 가까운 사람이나 재물들부터 빨대 꼽으시고 쪽쪽 빠시거든. 너 때문에 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등등들이 어떻게 작살나는지 네 눈으로 보고 충분히 괴로워해라. 넌 보스몹이니깐 네 순서는 맨 마지막이다. 이런 뜻인 건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믿으시는 분들은 밭에 작물 수확하시거나 제초하실 때도 구렁이님 다치실까봐 미리 댐 기피제 같은 거 뿌려두시거나 하신 후에 작업하셔.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집에서 구렁이 다치게 하면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날 만큼 중죄였어. 암튼 할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이실직고 하시고는 이모님 치맛단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혈 좀 수혈해 주시면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이모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이건 뭘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그냥 열심히 비는 방법밖엔 도리가 없으니 내가 최대한 도울 테니 진심을 다해 빌고 또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 만약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인가 납득할 만한 일이 생길 테니 일단 무조건 빌라 하시고는 먼저 그 죽은 구렁이가 묻힌 곳을 파서 죽은 구렁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셔서는 아들과 함께 삽을 들고 밖으로 쫓아나가셨는데 이모가 할배 뒤통수에 대고 구렁이 사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소리치셨지. 잠시 후에 할배가 사색이 되어서는 그 죽은 구렁이를 가져왔는데 우린 그 죽은 구렁이를 보고서야 그 할배가 왜 그렇게 놀란 얼굴로 들어왔나 알게 되었어. 한 달이나 넘어 전에 죽었다는 구렁이가 방부제에 절여놓은 김부자 시신마냥 하나도 부패가 되지 않고 방금 죽은 것처럼 말짱했거든. 난 어려서 이해를 못했는데 보아 누나가 설명을 해줘 그때 알았어. 그리고는 일단 그 구렁이를 보내주기 위해 준비를 했어. 아쉽게도 내가 내 눈으로 본 건 거기까지야. 준비를 하는 동안 뜨기 아저씨는 오늘 많이 늦어질 것 같다며 우리 둥이는 내일 학교 가야 되니 집에 가야지 하면서 날랭큼 안으시고 차에 강제로 태우셨어. 난 안 돼요를 연발하며 그까짓 학교가 대수냐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재미난 구경거리를 두고 어떻게 집에 가냐며 목소리 높여 외쳐대었지만 나보다는 이모의 꾸지람이 훨씬 무서운 바보뜨기 아재는 내 말은 쿨하게 씹어드셨어. 차 안에서 땡깡도 부려봤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고 난 작전을 바꿔서 그럼 나중에 꼭 얘기해주기 약속을 외쳐보았지만 실실 웃으시기만 하는 거야. 난 그렇게 강제로 우리 어머니께 택배 들고 나선 밤잠을 들질 못했어. 사랑하는 이모가 날 잠 못 들게 할 줄이야. 난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이모네 집으로 총알같이 달려갔어. 그런데 언제나처럼 이모는 구슬하시면 항상 떡 실신해서 4박 5일은 자리 보전하시고 시체놀이 하시는 저질 체력답게 누워서 계셨어. 난 애였지만 눈치는 있어서 그런 이모를 조를 수가 없었어. 뜨기 아저씨나 오시면 졸라버리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개통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날은 아저씨를 볼 수가 없었어.
길이 어긋나 한 이틀을 뜨기 아저씨를 못 보자 애들다운 산만한 주의력의 소유자인 둥이는 곧 그 일을 잊게 되었지. 그러다 그 일이 다시 생각난 건 다음 굿 구경을 가서 보아 누나를 보면서였어. 난 누나를 보자 그 일이 생각나서는 먼저 달려가 누나한테 앵겼지. 누나, 사랑하는 보아 누나. 오늘은 뽀뽀 필요 없으신가요? 얼마나 쓰시게? 싸게 드릴게 하며 귀찮아하던 선불 뽀뽀를 10번쯤 해주고는 이자까지 줘서 뽀뽀값을 받아내기 시작했어. 난 굿 준비를 하는 동안 누나랑 사람들이 좀 덜 붐비는 곳에 앉아 누나가 해주는 얘기를 들었어. 둥이야. 그때 이렇게 시작되는 얘긴 이랬어. 내가 뜨기 아저씨랑 집에 가려고 나간 후 정성껏 구렁이 사체를 조심히 모시고는 기도를 했다고 해. 굿을 의뢰한 할아버지는 죽은 구렁이한테 진심으로 빌고 아들도 다른 집안 식구들도 정성껏 빌었다고 해. 그런 후 죽은 구렁이를 화장시켰다고 하더군. 잔해가 남지 않도록 장작을 많이 사용하여 깨끗이 태워줬다고 해. 그땐 몰랐는데 이 얘기라며 그 생각을 하니 꼼장어가 급 땡기네. 그런데 죽은 구렁이를 화장하는 연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하늘로 안 향하고 옆으로 날아가더래. 바람도 전혀 없었는데 말야. 그 저택이 서울 변두리라 그때만 해도 도심처럼 복잡한 동네가 아니었거든. 어렸던 기억이라 위치가 애매한데 성북 쪽쯤이었을까. 아무튼 그 집 주위에 꽤 울창한 얕은 야산도 있고 그랬는데 연기가 산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렇게 화장을 하고는 계속 굿을 이어나갔고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죽도록 빌었다고 하더군. 그때 사고 나서 다친 아들 내외도 오고 했는데 사건을 일으킨 손자들은 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도 기대했던 좋은 징조는 특별히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다는군.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마당에 조명도 밝히고 했다고 해. 누나가 보기에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여자들의 막 단발마에 비명 지르는 소리도 나고 하더니 구경꾼들이 홍해 갈라지듯 쫙 갈라서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을 누나도 봤는데 거기엔 밖에서 대문을 통해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오고 있었다고 해. 정말 놀랍게도 색깔이나 크기가 죽은 구렁이랑 똑같아 보이는 구렁이 한 마리가 사람이 그리 많이 모여있는데도 전혀 겁내지 않고 그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기어서 마당으로 들어오더래. 구렁이를 보자 이 할아버지는 혹시 구렁이가 다칠세라 흥분해서는 주위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시고는 구렁이 앞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말이야.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오면 저리 반가울까 할 정도로 기뻐하며 구렁이 앞에서 피셨대. 구렁이는 한참을 할아버지 앞에 가만히 멈추어 있다가는 다시 스르르 움직여서 비는 할아버지를 타넘어 뒤뜰구로 기어가더래. 이모랑 할아버지, 가족들 구경꾼들이 우르르 뒤따라갔는데 애들이 터주 구렁이를 돌로 쳐 죽인 곳으로 기어가더니 다시 멈춰서는 따라온 사람들을 뒤돌아보더래. 모인 사람들을 그렇게 쓱 둘러봤는데 꼭 그 모습이 누나가 보기에 흡사. 아오, 까불고 있어. 애들이 그런 거고 할배가 하도 비니까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 그렇게 뒤를 돌아본 구렁이는 담에 있는 돌틈 사이로 그 긴 몸이 스스로 사라져갔고 덕분에 굿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 이모가 굿 끝내고 집에 딱 실신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는 경황이 없었다고 인사도 하시고 가셨다는데 난 보지를 못했고 그 집의 우환은 그 뒤로 내가 알기론 다시 없었어. 왜 자신하냐 하면 그 집 분들은 아직도 보거든. 그 굿 이후 그 집 사람들은 이모를 숭배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집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모를 잘 매시라는 유언까지 하셨을 정도야. 지금도 명절이나 이럴 땐 말썽쟁이 형제 데리고 꼭 인사 오고 그 집 사람들은 집에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일단 이모한테 쪼르르 달려 오는 게 순서가 될 만큼 이모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야. 이모가 귀찮아 죽겠다고 하셔. 그 집 큰 아들인 지금의 회장님은 이모의 권유로 할아버지가 하시던 운수업을 접으시고 아저씨에게 더 잘 맞는 다른 쪽 일을 하셔서 지금은 그때 몇 배로 회사가 번창했지. 나도 자주 배웠었는데 원래 졸업하면 아저씨가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공돌인 내겐 맞는 업종도 아닌데다 내가 거기 가면 혹시 볼모가 되어 이모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까 가지 않았어. 아마 그 회사 취직했으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과장 이상은 되어 있을 건데 진급은 최대한 고속으로 뽑아주겠다고 하셨었거든. 내가 커서 서울로 올라올 때
제일 궁금했던 사람 중 하나가 보아 누나였는데 누난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나 고딩 때 이미 미국에 유로 가셨다더라. 통화만 했는데 언제 나오시면 뵈어와야지.